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 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468호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동주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체계 개선과 합리적인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며 시 자체 우수 관리단지 선정 근거를 마련하여 전반적인 공동주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준을 맞추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을 사용 검사 후 5년에서 10년으로 중복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하고 지원 사업의 종류를 2가지에서 4가지로 구분하여 그동안 신청이 저조했던 안전 관련 사업 신청을 유도하고자 안 별표 1과 별표 2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23조는 자체 우수관리단지 선정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의 전반적인 공동주택 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네, 김승겸 의원님. 지금 아파트가 평택에는 굉장히 늘어나고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변동이 없나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마다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고 있어요? 예산은 줄고 있고 지금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는 5년에서 10년 또 기간을 좀 늘려서 지원을 해주고 또 평가에서 인센티브 또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은 줄고 아파트는 늘고 이 법이 좀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는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는 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지원하는 거를 10년 10년까지 이제 강화시키는 강화시키는 제도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특이하게 어떤 그 정주 여건이나 안전을 위해서 예외 규정이 따로 있나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신에 이거는 강화시키는 대신에 이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이번에 항목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더 지원할 수 있게끔 따로 지원은 좀 완화된 정책인가요? 아니면 완화된 정책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자료는 좀 볼 수 있죠.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조례 내용에 보면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파트 전체를 신청을 하게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금액 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도장 공사라든지 엘리베이터 공사 이런 것만 신청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진짜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비용이 적다 보니 신청을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와 별도로 안전은 별도로 운영하게끔 이렇게 지금 운영하려는 게 조례 개정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예산은 왜 줄고 있죠?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아닌 시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시 예산이 좀 어렵고 하다 보면은 그 매칭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도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또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민원을 보면은 내용들이
비가 샌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어 지붕에서 도색이나 방수 처리 같은 건데 이것도 어떤 기간이 안 돼서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중복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을 좀 해서 소외되는 지역 아파트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저기 내년도 2055년도 예산할 때 좀 같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용 의원님. 지금 이거 올해 예산 얼마예요? 공동주택 지원 저희 올해 32억입니다. 매년 거의 한 30억씩 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더한 적도 있어요? 37억까지 갔다가 네, 거기서 지금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30억대. 이게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 개정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하여튼 어려운 부분 여러 가지 또 민원 사항이 있는 상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돼서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애초에 이게 2016년도 12월 19일 날 제정되니까 17년도에 초에 이제 사실상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16년도 말이니까 그 사용 승인으로부터 5년이 지난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 데는 경기도 시군에 웬만한 공동주택에 없어요. 5년이 지난 데를 해주는 데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을 조례 처음에 할 때 그때는 과장님 아니셨죠? 2016년도에는 뭐 당연히 아니셨을 테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야 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돼 있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례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제가 이거 8대 때부터도 이게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민원이나 또 각 집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연기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8년 만에 개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해서 30가구 이하 진짜 더 어려운 영세민, 서민이나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 곳도 애초에 조례 제정할 때 10년으로 돼 있었어요 최소.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택시가 도시개발이 되고 많은 아파트들이 신규로 지어지고 있고 많은 지역이 이미 5년을 넘었어요. 그럼 모든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예산은 사실 그전과 같은 기준으로 할 때 눈덩어리 같이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칙적인 그 연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상을 그 사업의 그 범위에 있어서 넓혀준 부분은 뭐 층간 소음이라든가 또 뭐 경비실 및 경비 청소 근로자 시설 개선에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차등해서 했고 사실 또 여러 가지 그 건축비라든가 공사에 대한 저기가 사실상 단가가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 지원 액수가 원래는 1억이었는데 1억 2천까지 늘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실에 또 맞게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큰 문제 뭐 전형은 아니지만 이 조례에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다. 이건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꿨잖아요, 명칭을. 이게 명칭이 언제 바뀐지 아시죠?
이 명칭은 2020년 12월 10일 날 바뀌었어요. 24년도인데 제가 조례를 쭉 개정한 걸 보니까 20년 12월 10일 이후에 이제 당연히 조례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23년도 2월 28일 날 작년에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어요. 공동주택. 사실 그때는 담았어야 된다. 근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물론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름이 뭐 같은 공단 이름 명칭이 바뀐 거라. 그러나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도 챙겨 주시기를. 그건 주택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결정해 주신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또 시장님께 어떻게 보면 잘 용기 내서 또 주민분들한테 이해 구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또 이해를 구해서 진짜 어려운 시급한 아파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시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의원님.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평택시의 그 앞 공동주택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이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 세계동으로 이제 보면은 그 성모병원 뒤에 무슨 주택이죠? 장미타운 거기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죠? 거기는 이제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우리 건축학과 쪽에서 하는 그겁니다. 그쪽은 또 공동주택이 과가 아니라. 틀려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100세 몇 세대 이하로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죠? 지금 현재는 30세대 이상부터 30세대 이제 사업 승인 이상. 대상이고 그 이하는 이제 건축학과. 보통 그 신청 항목이 보통 어떤 게 최고 많아요? 평균적으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원 사업이 이제 한 3년 그전 3년 뭐 지금 5년으로 바뀌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비용 이거로 신청이 들어다 보니까 도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제 포장 이런 식이 많습니다. 이제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많은 신청이 들어오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그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소에서 그 유지보수비를 매달 그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장기송 충당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단지내별로. 네. 그러면 그 아파트의 그 연간 그 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 주택과에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법적으로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그 회계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감사를 한 걸 갖다가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받아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의 공동주택에서 자잘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 평택시에서 좀 강화를 좀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평택시는 이제 아파트가 지금도 많이 짓고 있지만 이제 건립 위주로 이제 관리를 많이 했는데요. 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는 이제 관리 차원을 강화시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부터 좀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이 이제 공유주택 관리 지원 조례도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들도 보면은 이제 아파트들이 보면 이제 보면은 지원 사업을 그냥 신청해서 들은 게 아니라 잘하는 단지, 그 우수 단지한테는 이번에 조례에 들어가 있지만 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좋은 단지 만드는 단지한테 공공에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고민하면서 더 많은 정책 만들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사고가 최고 많지 않습니까? 뭐 살인 사건까지 많이 이게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보통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려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 건가요? 시설 지금 연간 예산을 아까 36억 세우셨다고 했나요? 지금 이제 층간소음 시설 보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어떠한 답이 규정이나 없죠. 이런 건 없고요. 현재 다만 이제 새로 신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은 아직은 마련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현재는 뭐 중간 소음 개선에 대한 그 대안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평택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설 개선 쪽이 아니라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주민들 간에 이제 그 서로 간에 이해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법에서도 아예 이제 층간 소음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이렇게 현재 운영하는 게 현재 제도권 내에서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평균적으로 뭐 이제 신규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주차장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평택시가 뭐 지하 1층, 2층까지도 주차장으로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한 가구에 뭐 한 세대당 뭐 한 대냐 두 대냐 이거를 이제 그 아파트 동대표분들이 결정을 해서 공유를 해서 이제 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건데 보통 뭐 세 대에서 다섯 대까지도 이렇게 그 차량을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그 동대표분들이 이제 뭐 자율적으로 이제 회의를 해서 안건을 받아들여서 두 대 이상은 얼마, 세 대 이상은 얼마, 네 대 이상은 얼마 이렇게 금액을 올려서 그거를 추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세대에 한 대 갖고 있는 사람이 차를 못 댈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한 세대야. 한 세대인데 차 한 대밖에 없어. 그런데 뭐 늦게 퇴근하고 귀가하다 보면은 주차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 바깥으로 나오면은 지상 주차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상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그럼 외부로 나오면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 통지서가 나오더라고. 그게 아파트 근방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우리 주택과하고 또 교통단속하는 데가 종합관제 사업소인가요? 종합관제 사업소. 네, 교통과에서 주정차 지금 위반 단속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런 부분을 그 주택가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이길 몇 시까지는 주정차를 허용한다라는 어떤 평택시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의원님 저기 말씀하신 그 아파트 세대당 뭐 세대 뭐 다섯 대 더 추가해서 하는 그거 같은 경우 때문에 민원이 지금 가끔씩 그렇죠. 생기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이제 보면 그거 이제 보면 어떤 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하다. 예를 들어서 비용을 너무 많이 거치를 한다. 뭐 이런 민원도 있고 어떤 데는 가서 보면은 너무 뭐 약하게 한다 이런 거 있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주민들이 동대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가 직접 관여해서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주차 문제 이런 거 갖고는 저희는 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어떤 단지인지 좀 파악을 해서 좀 그렇게 한번 그래서 층간 소음에 대한 이웃 분쟁도 많이 있지만은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 분쟁도 굉장히 커요. 아파트 공동주택이. 그거 과장님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그 단지 내 수목이 그 오래된 아파트들은 굉장히 큽니다. 나무 높이가 보통 뭐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보통 12층에서 15층 이 정도 높이인데 나무 높이가 뭐 7층에서 8층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도 굉장히 많고 그런 아파트 주변을 보면은 완충 녹지를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는 1층, 2층, 3층은 거의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의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저층을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층 아파트를 거의 이제 뭐 빛을
못 보고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부분도 평택시에서 좀 주택가에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개선안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수목 관리는 이제 관리 주체인 아파트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비용이 좀 부족. 아까 말씀해 드리고 7, 8층 높이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배는데 위험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우리 우리 저쪽 녹지 관리 녹지 파트에서 위험 소목 개인 과정까지 해가지고 너무 위험한 것까지는 현재 지원을 하는 걸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알고 너무 큰 위험한 거든 아파트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녹지 파트에서 위험 소목 관리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가 그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5년으로 우리가 단축한 게 몇 년도라고 하셨죠? 2016년 아까 저기 2016년도에. 그러다 지금 다시 10년으로 단지를 그 보조금 지원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완책으로 지금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해서 일부 해소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예, 포함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자꾸 예를 드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우리가 10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재신청할 때는 5년으로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일반 공동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그거를 형평성 문제라고 여기서 단서 조항을 달아서 그 기준을 삼아서 이거 같이 연도를 맞추거나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대규모하고 소규모하고는 규모부터 틀리고 실은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인구도 틀리고 근데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 보수도 당연히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서운할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이걸 연도를 좀 우리가 늘리거나 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우리가 일반 공동주택을 10년으로 거기에 맞추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를 이거 개정을 하면 저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중복 제한 기간이 있어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잖아요. 그만큼 늘렸는데 우리가 재신청 기간도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3년에서 5년으로. 그렇죠? 예? 오히려 재신청 기간이 짧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또 역으로 좀 생각을 해요. 예? 아니 우리가 보조금 지원 사업이 10년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또 재신청하는 것까지 또 늘어났단 말이야. 예? 그거는 조금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재신청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같이 소규모 주택하고 뭐 5년에 맞춘다거나 그렇게 재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저희도 고민 뭐 많은 위원님들 이제 지역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도 많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보면 이제 저쪽에 있는 그 소규모 공동주택도 그렇지만은 이제 보면은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보면 이제 하자보수 그 증권을 끊는데 그게 10년짜리를 네. 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결국은 증권이라고 하는 그게 10년까지는 어느 정도 아파트가 크게 버틴다고 하는 어떤 이런 관리 차원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5년까지 그동안 해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년까지 해서 그 2배로 10년으로 늘렸단 말이야. 그러면 재신청 기간도 그동안에 5년에서 3년이었는데 10년에서 또 5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급변하게 재신청하는 기간까지도 늘려버린다면 이거 좀 아파트 단지 내 그런 데서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많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습니다, 의원님. 이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저기 용족지구부터 그 동사동에 이제 그 도시개발사업부터 그런 아파트들이 현재 보면 이제 5년이 이제 막 넘어가서 좀 있으면 이 아파트 단지들이 현재 보면은 막 신청을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현재 있는 그 시스템 갖고 왔을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올해 32억인데 그걸 받으려면 한 70억 정도를 자체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손을 예, 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난 개인적으로 최소한
재신청 기간이냐 3년으로 못을 당분간 박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의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십시오. 김순희입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관우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5년에서 10년을 들고 재신청 기간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연간 32억에 신청하는 모든 공동주택을 다 소화가 되나요? 지금 현재 올해 60% 지원됐습니다. 이제 40%는 신청해서 못 받은 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2월 돼 갖고 우선 우선 순위를 준다 그런 건 없나요? 이제 그것도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이번에 지금 지원 그 개정비를 바꾸면서 예전에는 이제 보면 선정 기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제 올해 신청했는데 떨어진 단지에서는 내년도에 또 다시 가점을 줘가지고 신청하면 점수 이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높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10곳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6곳은 됐고 4곳은 안 됐잖아요. 그럼 6곳에 대한 순위는 뭐 우선 순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도 또 점수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점수로 평가를 점수 받아서 평가요? 이렇게 점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그 아파트 뭐 관리나 이런 모든 사항을 보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요번 내용에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현재는 조례에 현재 이게 점수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막 바뀌고 하는 이런 변화에 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조례에서보다는 이제 별도로 시에서 고시에서 하는 이렇게 운영하려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좀 개정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이 100% 소화는 다 못하겠네요. 그럼 32억 정도 예산이면 그렇죠? 5년 전까지는 100% 됐었습니다. 소화를 그때 했는데 이제 점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억이었을 때는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용적지구나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막 중국 나서 이제 하기 전까지 됐는데 이런 최근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4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 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459호 안건인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의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추진 중인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진행 상황과 기본계획 안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그간 진행 상황과 계획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평택시 분야별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평택시 각 부문별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20년 장기발전계획의 평택시 전략을 제시하는 공간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업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상위 및 관련 계획 변경, 도시 패러다임 변화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라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 및 도시 경쟁력 강화, 미래 도시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1년
목표 연도 204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평택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위계입니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의 구체적 실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위상을 갖는 상위 계획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8월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시민계획단 운영과 시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한 미래상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도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와 계획인구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7월 15일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거쳐 금일 시의회의 의견 청취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 경기도에 입안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입니다. 평택시는 동고서저 지형이며 표고 30m 미만이 84.9%, 경사도 5% 미만이 80.4%인 평야지대입니다. 모든 하천은 진이천과 안성천으로 유입되어 평택호를 거쳐 아산만으로 유화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사읍, 오면, 16동으로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인구는 2021년 기준 58만 8,046인이며 2024년 7월 현재 인구는 5만 797명이 증가한 63만 8,844명입니다. 도시의 변화입니다. 평택시는 1995년 3개 시군이 통합 개편됨에 따라 1998년 2016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미군기지 이전, 고도국제화계획지구, 삼성전자, 경기 경제자유구역과 다수의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2020 및 2035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해선 복선 전철,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GTX AC 연장과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수소도시 산업,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전략 산업을 반영하여 평택시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역세권 개발 및 광역교통 개선 사항입니다. 평택시는 철도 교통망 확충에 따라 향후 경기 남부의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역을 중심으로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안중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계획단 및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시민계획단은 총 60명이 4개 분야로 5회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읍면동 사무소 대면 설문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2주간 1,200명을 대상으로 51.9%의 응답률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민계획단에서는 첨단 산업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융복합도시 평택으로 미래상을 도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평택시 만족도 조사는 첨단 산업 및 경쟁력이 높은 도시가 가장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풍부한 관광 자원으로 매력 있는 도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주거, 교육, 안전 부분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과 복지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2040 평택시 모습으로는 친환경 도시 현안 과제는 대기업 협력 업체 유치가 평택시의 이미지는 역동적인
더불어 함께하는 희망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시 미래상 및 지표 설정입니다. 도시 미래상 안입니다. 대외 여건 변화, 시정 목표, 시민 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산업과 함께 균형 발전하는 포용 문화 도시로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2040 계획 인구 안입니다. 2040년 통계청 장래 추정 인구 73만 2,344인과 정책 사업 및 개발 사업 등을 반영한 사회적 증가 인구 34만 5,614인을 포함한 107만 7천인을 계획 인구 안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입안할 계획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 및 생활권 설정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 설정 안입니다. 현황 분석과 도시 성장, 유연성, 도시 발전축, 미래 성장 등을 고려하여 2도심 3개 지역 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 설정 안입니다. 자연적 요소 및 발전 방향,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여 동부, 서부 2개 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부 생활권의 주요 기능으로는 미래 산업, 문화, 국제 교류, 복합 업무, 한미 교류로 설정하였으며 개발 방향은 반도체 등 미래 산업 특화 단지 및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 R&D 첨단 단지 조성 및 4년제 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철도 결절점 친환경적인 신도시 개발입니다. 서부 생활권 주요 기능은 친환경 산업, 항만 배후 도시, 관광 휴양으로 설정하였으며 개발 방향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특화 단지 및 친환경 항만 산업 도시 구현, 평택항 배후 단지 건설,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입니다. 다음. 인구 배분 계획 안입니다. 기준 연도인 2021년 인구 58만 8,046인 중 동부 생활권의 80.6%, 서부 생활권의 19.4%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 연도인 2040년 인구 배분 계획은 전체 계획 인구 107만 7천인 중 동부 생활권의 73.4%인 79만 1천인을 서부 생활권의 26.6%인 28만 6천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개발 사항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생활권 간의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개발 가능지 분석입니다. 평택시의 개발 가능지는 기개발지와 미개발지를 합쳐 234.633km²이며 전체 면적의 48.1%입니다. 이외 개발 억제지와 개발 불능지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림지역과 하천, 산지로 분석되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안입니다. 개발 사업 실시에 따른 실시 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가와 용지는 1.87km² 증가한 105.464km²를 계획하였으며 추진 중인 전략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동서 생활권 균형 발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가와 예정 용지는 16.671km² 증가한 53.259km²를 계획하였습니다. 동부 생활권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송화지구 및 가제지구 등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지구들에 대하여 시가와 용지로 반영하였고 지제 역세권 개발과 소사 사지구 등 개발 사업을 위한 시가와 예정 용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서부 생활권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화양지구 및 학현지구 등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사업지구들에 대하여 시가와 용지로 반영하였고 안중 역세권 개발과 현곡
형곡지구 등 개발 사업을 위하여 시가와 예정용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토지 토지 이용 계획안을 반영한 그 도시 그 기본 그 구상도입니다. 다음은 그 교통 계획안입니다. 간선도로의 경우 동서생활공간 연계 및 그 순환 도로망을 위해 3개 노선을 반영하였으며 주변 도시와 원활한 광역교통을 위해 5개 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 간선도로는 장내 교통수요 및 주요 지점 간 연결망을 반영하였으며 철도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철 그 연결과 그 GTX AC 지제역 연장 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계획안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 및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성격의 공원 조성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수립 중인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반영 및 그 시가와 예정용지 개발 시 최소 공원 규모 이상의 확보를 통해 그 4.468km/평방미터 증가한 19.154km/평방미터를 계획하였으며 1인당 공원 면적은 1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9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 경기도에 입안할 계획이며 2025년 6월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영 위원님. 네, 제가 그 복환이 조례 설명회로 가야 돼갖고 좀 먼저 좀 몇 가지 도시기본계획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준연도는 이제 21년도를 기준연도라고 목표연도는 전에 2035년도에서 이제 2040년도로 목표연도를 변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종전에 2035는 2018년도에 이제 승인이 났고요. 그 이제 인구 그 계획 인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2040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어떤 어느 정도의 그 뭐 미래 산업과 함께 균형 발전하는 포용 문화도시 평택이라는 도시 미래상을 가지고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하게 저희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이슈별 추진 전략을 보면 좀 고민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지 나열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균형 잡힌 도시라고 하면서 주거 일자리 균형 개발을 추진하는 친환경 도시, 주거와 일자리를 균형 개발할 추진하는 게 친환경 도시인지에 대해서 잘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아요. 이 앞뒤 문구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친환경 도시도 추구하고 주거 일자리 균형 개발도 추진하겠다.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이 문구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고민이 있고, 또 도농간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평택이 물론 이제 지금 점점 도시화가 되고 있지만 평택에는 그 흔히 말하는 절대 농지라고 하는 그 농업진흥구역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쉽게 이렇게 우리가 뭐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이나 뭐 도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해소될 수 없는, 그리고 또 환경적이나 우리 식량적인 측면에서도 보조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곳이다.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농촌이 과연 살아갈 수 있는 곳이고 살고 싶은 곳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도시가 발전하고 농촌은 소외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또 그 어떤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유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것이 뭐 우리 평택시만의 탓은 아니지만 그래서 모두가 개발과 개발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고 이번에도 제가 우리 뭐 의원님들도 이번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곳이 있는데 뭐 그 세계호 지하차도도 침수가 돼갖고 뭐 잘 대응은 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 뭐 기후 위기나 그에 따른 집중호우도 예상 이유가 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평택이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농지, 논 같은 곳이 자연적 흙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일정한 저류주의 역할,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해 온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흙들이 이제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다 뒤덮이다 보니까 실제 이런 집중호우가 났을 때 그것을 일정에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면들도 복합적으로 있을 텐데 그거에 따른 우리가 뭐 하천 정비라든가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못한 것도 뭐 여러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근데 과연 그 가치가 공유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 집이 침수되지 않기 위해서 도시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농민들이 그러한 논이나 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수행해 나갈 것이고 단순히 홍수만의 문제가 아니죠. 공기를 정화하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가치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젊은 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저 커서 뭐 농업에 종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수가 과연 예전에 비해서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도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촌에 대해서 과연 상생 발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 물론 이제 그게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강한 도시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도시가 돼야죠. 그런 부분에서 뭐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도시라든가 이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같이 차량의 위주의 이동의 자유가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걸어서 누구나 자기가 자전거라든가 자신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좀 도시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한 기본 시설들이 과연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기후 회복 같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이제 각각의 경기도의 모든 단체 지역 지자체가 인구를 늘려라 뭐 인구를 어디 100만 뭐 90만 80만 뭐 이런 목표들이 한편으로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에 따른 시가와 용지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 승인 속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도 여러 가지 하지만 과연 그것들이 바람직한 건가 또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 하여튼 제가 뭐 할 얘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리고 이런 아까 말한 교통계획이나 물류계획 개발에 있어도 뭐 도시개발도 있어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역 신설에 대해서도 서해선에 따라서 청북에도 전철을 우리가 지금 향남의 화성은 향남까지 전철을 끌고 온다고 하니 우리도 전철을 끌고 온 다음에 안중역까지 중간에 청북에 역을 신설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향남으로 다 쏠릴 수도 있어요. 청북 분들이 거기가 더 위쪽에다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도로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인접한 우리 시군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한번 많은 이제 화성이나 뭐 용인이나 완성이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실제 진행들도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좀 뭐 민자를 포함해서 라는 부분들도 좀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읍면 가보면 다 성토입니다. 성토 방식. 이 성토를 하게 되면 단절이 된다고 하는 게 물론 중앙비는 제일 적게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걸 탄력성이 있는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심에는 지하차도로 만들어가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된다. 물론 안전이 확보된 지하차도여야 되겠지만, 그리고 성토 방식보다는 다리발이라든가 어떤 형태로서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방식들, 그 친환경적인 게 어떤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공원도 물론 전에보다 많이 늘리고 확장하고 관심이 많은 건 알지만, 이 공원에 대해서 다른 경기도와 또 비교되지 않는 우리 도농 지역이기 때문에 1인당 공원 면적도 저희가 면적 40년도에 19.1호사인데 20 이상으로 좀 넓히는 것들, 그리고 도시 개발을 하는 데서는 25 이상으로 해서 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아파트 동수가 많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세세한 사항들은 내가 나중에 추후로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요. 일단 큰 줄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애써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계획에 좀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2040 평택 도시 기본계획 수립 의견 청취에 관해서 우리가 이게 실은 목표 인구에 맞춰서 적정한 도시 기반 시설 확정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안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목표 인구수잖아.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주신 거 보면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올해 24년도에 기준이 없어요. 24년도에 우리가 실은 목표 지점 21년도에만 담아 오셨고 24년도 현 거를 좀 보고 뭐 같이 좀 참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여기 담아 오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21년도 거의 기준을 한 게 58만 8천이잖아요. 실은 우리 인구가. 그럼 2040에는 거의 2배 가량 107만으로 잡아 오셨어요. 목표 인구를.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도시환경 지표를 보게 되면 인구는 2배 가차이 늘었는데 실은 우리 생활 폐기물 발생률만 봐도 실은 별로 이 목표 인구와하고 우리 발생량하고의 그 데이터가 한눈으로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발생률이 생활폐기물 총 발생률을 어떻게 해서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은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는 2배 가차이 늘어나는데 생활폐기물은 한 40%, 50% 정도밖에 늘지 않게 잡았어요. 발생률을. 이 목표 인구는 이제 통계청 장내 추정 인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돼서 거기 이제 인구 유입률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이제 유입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유입률 우리 시에 40% 내지 이제 50% 정도 인구 유입을 하겠다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추정 인구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하겠습니다. 건설 폐기물 발생률만 봐더라도 네. 실은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도시 재개발이든지 재생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표는 지금 100만 넘게 107만으로 잡았고 여기서 지표로 좀 담아 오셨어요. 네. 그럼 우리가 건설 폐기물 물량도 보더라도 실은 이 지표에 목표 인구 지표에 좀 비슷하게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좀 담아 오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실은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목표 인구를 잡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5년도 우리가 2단계에서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게 됐어요. 계획 인구는 그동안 계속해서 70만 원으로 잡았다, 다시 60만 원으로 잡았다 막 그러는데 실은 2040년도까지 우리가 107만, 우리도 꿈이죠. 100만 도시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했다기보다도 용역이라든지 우리 뭐 이런 어디 이런 자치에서 해온 자료를 같이 종합적으로 했을 텐데 이걸 한번 좀 우리 과장님이 정말 107만까지 가능하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2040 때? 네, 이게 이제 그 도시 기본 계획의 그 인구 산정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 자연적 인구는 통계청에서 추정한 그 각 지자체별 그 목표 연도의 인구가 얼마씩 되게 돼 있다고 이제 추정을 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회적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지금 계획 중인 것 중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까지 난 그 개발 사업 지구의 유입 인구 유입률을 거기에다 이제 그 곱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한 그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인구 배분이 된 그 배분된 인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평택에는 지구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니까 예. 예. 그 지구 개발하는 항목만 보더라도 인구가 어느 정도 늘겠다는 거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연 지금까지도 우리 평택시에서 지구 개발을 뭐 5년 안에 이루겠다고 해서 지금 10년 넘은 것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냥 무조건 2040이라 그래서 뭐 100만이 넘는 그런 인구를 좀 섣불리 발표하는 것도 좀 더 좀 구체적인 우리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요 인구를 산정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하고 국토연구원하고 그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한 120만 이상 인구 계획을 가져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획 중인 거는 그 사업을 다 제외를 시키고 그 인구를 다 뺀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국토연구원하고 그 국토부하고 그 지금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최종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하겠지만은 107만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국토부나 경기도나 우리 평택시에서는 2040에 107만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이 자료가 어느 신빙성이 좀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는데 실은 다른 지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 좀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설명 좀 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양에도 뭐 사업장 폐기물 발생률이라든지 건설 폐기물 발생량 다른 뭐 일단 학생 수 막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 평택시는 자연적 인구 증가는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희망적이긴 하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런 지표를 좀 다시 한번 보았을 때하고 그때하고 맞지도 않은 게 또 현실이었고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앞으로 지표 발생을 할 때는 좀 더 근거적인 데이터가 어디서 왔다는 것도 같이 한번 발표해주면 또 신뢰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 추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이슈별로 우리 추진 전략을 잘 세워주셨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결론은 이 정주도시로서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말씀을 해주셔서 공원 녹지 계획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 계획 시 최소 그 공원 규모 이상 확보 물론 이 노력 물론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별로 보면 지역 특성상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현재 산재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네, 이 어떤 규모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한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시민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고 시민들 삶 속에서 묻어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좀 잘 계획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근 지역 우리가 정주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의 변화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부 남부 이쪽 지역 근처에 뭐 성안이라든지 그리고 서부 지역 쪽을 중심으로 하면 그 향남, 화성, 그리고 당진 이렇게 주변에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고 환경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좀 잘
관찰을 해 주셔서 평택시도 도시계획 하실 때 좀 더 그거에 대응해서 정주도시로서 인구를 빼앗기지 않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립 그 정원 추진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종축장 옆에 부분에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한 것들 우리 평택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그러한 것들이 생긴다면 우리 평택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님. 지금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이제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계획한 대로 가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사실. 그죠? 네,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2030, 2035, 2040 이렇게 지금 계속 5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안이 조금씩 변화는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95년도에 2030, 3개 시군이 통합이 돼서 네네. 그 2016을 처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20을 했고 그다음에 2035를 했습니다. 2035가 이제 2018년도에 인구 90만으로 승인이 났고 저희도 이번에 그 2040도 이제 처음에 이제 부분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용역을 착수하고서 전체 이제 목표 인구를 변경하는 그 중대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목표 연도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뭐 수소 1번지의 도시로서의 어떤 지금 계속해서 그 수소에 관해서 친환경 사업으로다 계속 지금 그 용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평택시 교통 체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현재 그 수소차 보급률이 현재가 지금 몇 프로로 나와 있나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기차도 친환경 차량이지만은 화재 문제 때문에 배터리 화재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기차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이제 수소차를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 친환경 차량으로다가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데 현재 그 수소 차량 충전소를 지금 우리 평택시에 현재는 3군데죠. 팽성에 하나 있고 저기 죽백동에 하나 있고 월곡동, 이충동, 이충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충동 하나 있고, 예, 네. 그리고 현덕 쪽에 하나 있고요. 근데 이거 우리 평택시가 사실 지금 주유소 평택시 지금 현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유소, 그러니까 뭐 휘발유, 경유 뭐 이런 차량 주유하고 뭐 석유 뭐 주유기에서 주유놓고 이런 주유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소 충전소로 다 전환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혹시? 그거는 저희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수소가 아직은 그 수요가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보급이 많이 되면은 예전에 그 가스차 처음 보급되는 시기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차가 더 보급이 되면은 충전소도 그에 따라서 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이제 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많고 뭐 요구 사항도 많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우리가 평택
평택시의 지금 그러니까 민간 개발 그 조합, 도시 개발 사업 조합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지구들이 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에도 제가 아마 도시개발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개발 사업을 취하를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그 도시개발법에 네네. 그 취하에 대한 그 어떤 기간을 두고 그렇죠. 그 일정 기간 사업이 안 되면 취하를 네, 네. 그 해야 한다는 그 규정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토부에 저희가 평택시가 요청을 해서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별도 그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그걸 적용시켜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업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 뭐 여론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가던 사업이 만약에 중간에 이제 그 뭐 잘못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회적 파장이 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 우려도 있고 해서 그건 좀 조심스럽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일단 조합이 운영이 되고 나면은 그 안에 소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환지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농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사를 계속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든지 뭔가 이런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허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묶여 있는 상태로 그냥 10년, 20년, 30년 계속 가는 거죠 이게. 그건 이제 그 조합에서 조합원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도시개발관이 뭐 말씀하신 사항 있는 것 같은데. 네. 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제한돼서 이제 지구 지정이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이제 행위가 제한되고 비록 그 지구 안에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그렇다 하시더라도 이제 실경장은 가능하지만 이제 그 농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직불금수량이나 뭐 이런데 이제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지금 갈등 있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좀 그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드리고자 지금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정리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농촌의 도시를 도시로 변환시키는 그런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뭐 15년 정도 내에서 뭐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끝난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그 좋은 변화가 생기는 거겠죠. 근데 도시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지제 역세권이나 지제 세교지구 이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한 20 몇 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토지주분들이 거의 망해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뭐 집가 상승도 뭐 좀 있겠지만은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뭐를 뭐 건축 행위를 개발 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 평택시장님이 조례를 좀 만들으셔가지고 도시개발법에 대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우리 평택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 그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브레이티 산업지구나 이런 데 보면은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고 도로에 부속적으로 따라 붙는 보도, 가로등, 뭐 가로수 뭐 등등 이렇게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그
중앙 차선에 녹지를 지금 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4차로 이상에는 가급적이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택시가 굉장히 넓은 어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 같으면은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좀 널찍널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좁은 토지에서 집가는 비싸고 이런 그런 그 구역에서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도가 좁아져요. 다른 시설을 넣다 보니까 인도가 좁아진다고. 그러니까 띠녹지 보도에 띠녹지도 지금 시설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도가 좁아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행에 문제가 많아요. 보행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는 그런 계획안을 내는 부서에서 좀 참작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4차로 이상의 중분대 그 식수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최대한 좀 녹지를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이제 계획 그 도시 개발을 계획을 할 때 충분한 최소한 이제 보도를 저희 이제 3m 이상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 보행권이 그 침해를 안 받도록 그 구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유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유지 관리. 요즘 같은 그런 그 폭염의 날씨에는 거의 식물들이 타들어가는 그런 온도예요. 기후고. 이런 부분을 뭐 그때그때 급수차, 살수차를 동원을 해서 물을 줘야 되고 다 이런 시점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제초 작업을 못해서 지금 그냥 그 차풀이 난무한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2의 추경 예산도 우리가 삭감하는 그런 추경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죠. 유지 관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계속 늘다 보면은 평균 유지 관리비도 그만큼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또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